임진왜란 시기 60세의 나이로 호남 최초의 의병을 일으키고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고경명 장군과 그 자녀들과 종사관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후로 장군의 기계와 의기를 보여주는 듯 늠름하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조경과 함께 절로 솟는 충의 지사를 향한 존경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이곳은 포충사입니다. 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광주문화관광 해설사 최명수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함께할 아나운서 최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포충사를 잘 둘러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설해 볼게요. 네, 그럼 먼저 들어가시죠. 예, 어서 가시죠. 네, 해설사님, 제가 포충사는 처음인데 네. 이 포충사 이름만 들었을 땐 절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절이 맞나요? 하하, 사라고 붙어 있어서 이제 절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포충사는 이 절이 아니라 호국 선열 유적지로 꾸며진 사후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제향하는 사당이에요. 아, 임진왜란이 끝나고 3년 후인 1601년에 호남지방 유생들이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이들을 배향하기 위해 이곳 재봉산 아래에 세운 사당이 바로 포충사입니다. 네. 그럼 이 포충사에는 어떤 분이 모셔져 있나요? 이제 임진왜란 당시 호남에서 최초로 의병 6,000명을 모집하여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재봉 고경명 선생과 그의 두 아들인 고종후, 고인후, 그리고 종사관이었던 안영, 유팽로 등 총 5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아,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분이 모셔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에는 사당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넓은 잔디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고요. 고경명 선생의 좌우명이자 장흥고 씨 가문인 세독 충정을 비롯해서 유품 그리고 의병 활약상과 관련된 유물 등이 보존 전시되고 있는 이곳 정기관이 있고 네. 저희 옆에 보이는 신사당이 있습니다. 네. 그럼 신사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사당도 남아있나요? 예, 맞습니다. 저 신사당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사당이 원래 사당인데요. 네. 그곳은 서원의 기능도 겸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제와 서제도 사당 앞에 있어요. 특히 구사당은 1865년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철폐할 때도 철폐되지 않은 광주 전남 지방의 2대 서원 중의 하나라도 유명하지요. 이렇게 좋은 곳이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이제 포충사에서 마지막으로 구사당 입구 홍살문 옆에 있는 충노 봉이와 귀인의 비문입니다. 이들은 고경명의 충직스러운 하인으로 귀인을 따라 의병에 참가하였고 왜군과 싸우다가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고경명과 고인후 그 부자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다시 살아남은 고종우를 따라 진주성 싸움에 참가하여 외족과 싸우다가 순절한 충의의 인물들입니다. 후에 이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후손들이 고경명 사당 앞에 충노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외형은 자연석으로 깎아 만든 볼품없는 형상이지만
그 내면의 뜻은 매우 큽니다.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노비들을 기리는 비석 중에 하나이죠. 노비까지 기리는 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신사당에 가시면 예. 장송기 해설사님께서 고경명 선생의 생애와 삶에 대해 해설을 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포충사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함께할 아나운서 최창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광주 광역시 문화관 해설사 장송기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부탁해야죠. 네. 이곳이 고경명 선생을 모신 사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고경명 선생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네, 이 고경명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 고경문 선생은 1533년도에 이곳 광주 남구 압촌마을에서 대사관을 지낸 고맹년과 남평 서치사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네. 예, 홍길동의 저자 허균의 기록에 의하면 고경명 선생은 풍채가 좋고 인물이 잘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고씨 가문은 광주에서 3대 명문가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또 공부도 잘했어요. 아하. 이랬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엄친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1558년도 그 26세가 되던 해에 과거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문과, 대과에서 장로급제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5년 만에 홍문관 교리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붕당 정치에 의해서 결국에는 울산 군수로 자천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파직되어서 이곳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파직된 이후에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이곳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생활을 해요. 예. 그런데 이때 그 당시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하당 김성원이라든가 석천 이명명, 그 송강정철 이런 분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많은 명문을 남겨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그 유서성록이라고 우등산 기행문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료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네, 파직된 덕분이란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저희는 이런 명문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다가 그 50세가 되던 해에 인근의 영암 군수를 시작으로 해서 순창 군수, 충청도의 서산 군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래 부사인데 이 동래 부사는 지금이 부산 광역시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이곳에 내려오게 된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일생을 사신 분 같은데요.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정기관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같이 이동해 보시죠. 그러게. 네. 네, 선생은 동네 부사를 마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왜군은 그 부산포에 도착한 후에 20일도 되지 않아서 그 한양을 접수를 하고 평양까지도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 선조왕께서는 그 우주로 피난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접한 고경명 선생은 유팽로, 안영, 양대박과 함께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주위 고을과 백성들에게 경문을 보내게 되는데 채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담양 추성관에 약 6,000명의 의병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당시 인구를 생각해보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인구 규모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그 시절에는 네. 여기에서 그 선생은 전라도 연합 무병자로 추대가 돼요. 그래서 그냥 담양 혁명군이라고 하는데 6월 1일 날 드디어 우주로 이제 출병을 하게 됐어요. 예. 이때 유팽로, 안영, 양대박이 이제 조상을 참여하게 되고 자신의 두 아들 종호, 유호를 여기 함께 참여. 아들까지도 함께 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전주를 거쳐서 운진에 이르렀을 때 그 금산성에 있는 왜군들이 자신들의 그 식량 확보를 위해서 곡창제되는 그 호남을 공략할 것이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예. 그래서 선생은 우주도 중요하지만 우선 금산성을 어떤 공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관군과 함께 7월 9일, 7월 10일 양일간에 거쳐서 치열한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관군이 무너지고 의병도 무기가 여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아들은 차라리 그 후퇴를 하자 건의를 해요. 그런데 장군은 전쟁에 패한 장수로서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고 적진에 뛰어들어요. 예, 이 모습을 지켜본 유팽로, 안영 그리고 작은 아들 인우는 함께 뛰어들어서 결국 장렬하게 순절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매번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혹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럼 한번 나가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게 돼요. 제가 설명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 고경명 선생님께서는 금산사 전투에서 후퇴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적진에 몸을 던지셨을까요? 그게 궁금해지고요. 네. 저도 실은 고경명 선생님 공부하면서 그때 후퇴해서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뛰어들었을까 하는 부분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윤상원 열사 5.18 그 추후 대변인이라고 하는데 1980년 그 5월 27일 날 그 정부군 측에서 도청 진압작전을 시행하게 돼요. 근데 그 전날 유이신 기자인 그 마틴이라는 분이 윤상원 열사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으면 죽을 것인데 굳이 여기에 있어야 하냐. 근데 윤상원 열사가 답하기를 오늘 비록 우리는 패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주인이자 승리자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산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고경명 선생이 거기서 장렬하게 순국함으로써 이를 지켜본 백성들이 이후에 의병에 적극 나서고 결국에는 이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윤상원 열사도 마찬가지죠. 네. 고경명 선생의 정신이 5.18 정신까지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고경명 선생님의 사상은 뭐가 있을까요? 예, 혹시 정기관 불러보셨습니까? 예. 정기관 들어서면은 그 현판에 세독충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세독충정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독히 할 것이 나라에 충성하고 올곧게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유언이자 가훈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빌리스 오빌리지라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를 실현한 어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경명 선생은 어떻게 보면 양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가 양반 사회예요.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근데 전쟁이 나면서 이 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리지만은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포충사에 참 많은 거를 배우고 가는 것 같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도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이거 포충사를 다시 한번 들르면서 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실은 여기가 광주 8견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사당 위에서 보면은 그 400년, 500년 이상 된 그 구분 소나무, 그리고 전경, 그리고 우리가 구분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실감나고 참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지금처럼 좋은 날씨에 가족들하고 함께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이 광주 8경 중에 한 곳인 이곳 포충사에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계절 관광지로서 좋은 곳이니까 언제든 참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설사님 오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죠. 네, 덕분에 오늘 잘 구경하고 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